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공인중개사법 하루 3문제 기출 보객이 시간입니다. 여러분 혹시 구독, 좋아요 안 하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21회 2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에 법인인 개업공개사는 토지 분양 대행 업무도 할 수 있다 했는데 토지 분양 대행은 안 됩니다. 우리 법 제14조에 법인이 경업할 수 있는 게 있고요. 제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는 24번에 있습니다. 주택 상가 분양 대행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억 틀렸고요. 그 다음에 니은은 법인이 아닌 개업공개사는 부동산의 개발에 관한 상담을 하고 의뢰인으로부터 합의된 보수를 받을 수 있다. 예, 요거는 맞는 내용이네요. 즉 중개업 외에 나머지는 중개보수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경업을 하고 받는 보수는 중개보수가 아니기 때문에 즉 우리 MGM이라고 하죠. 분양대행하고는 3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 받아도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중개보수가 아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디귿에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신고한다 라고 해서 틀렸네요.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10일 이내 신고를 하죠. 등록관청에. 고용신고는 업무 개시 전에. 따라서 디귿 틀렸고요. 리얼은 개업공개사 갑이 임차한 중개사무소를 개업공개사 을이 공동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개설 등록 신청 시 건물주 사용 승낙서가 아니라 그 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다른 개업공개사의 승낙서를 첨부해야 됩니다. 따라서 리얼도 틀렸고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기억은 토지 분양대행은 안되고 주택 상가 분양대행만 가능하고요. 법인인 개업공개사. 그 다음에 디귿은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사후 10일 이내. 그리고 공동으로 사용하려면 그 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다른 개업공개사 승낙서 있어야 됩니다. 건물주 승낙서가 아니고요. 따라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것입니다. 가족, 종중, 문중, 법인묘지는 사전 허가받아야 됩니다. 신고해야 된다 해서 X가 되겠습니다. 미리 허가받아야 되고요. 개인묘지의 경우에는 사후 30일 이내 신고입니다. 그 다음에 2번에 최종적으로 연장받은 설치기간이 종료한 분묘의 연고자는 설치기간이 만료된 후 6개월이 아니라 1년 이내에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해야 됩니다. 1년입니다. 1년. 설치기간은 30년이고요. 1회에 하나여 30년 연장할 수 있고요. 아무리 연장하더라도 60년이죠. 60년 지나고 나면 1년 안에 시설물을 철거해야 된다. 그 다음에 3번 평장, 암장, 가묘, 예장 이런 경우는 분묘기지권 인정되지 않죠. 평평하게 해놓으면 일반인들이 묘가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없으므로 분묘기지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4번 공설묘지, 가족묘지, 종중, 문중, 법인묘지 안의 분묘 일기 및 그 분묘의 상석, 비석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구역의 면적은 10제곱미터, 합장의 경우에는 20제곱미터가 아니라 15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초과해서는 아니 됩니다. 5번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타인 소유의 토지에 자연장을 한 자는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시효 취득을 이유로 자연장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쉽게 말하면 2001년 1월 13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설치된 분묘나 자연장의 경우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연장이라는 말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쓰는 표현이죠. 그래서 이제 2001년 1월 13일 이후에 사망한 저나 여러분은 분묘기지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분묘기지권은 영구 무한히 존속되는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매장기간이 30년, 한 번 연장하더라도 60년밖에 안 되죠.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개인묘지는 사후 30일 이내에 신고, 가족, 종중, 문중, 법인묘지는 미리 허가받아야 됩니다. 개인 자연장지도 사후 30일 이내에 신고, 가족, 종중, 문중 자연장지는 미리 신고, 법인 자연장지는 미리 허가받아야 되죠. 2번 설치기간이 끝나고 나면 1년 이내에 시설물을 철거해야 됩니다. 평장, 암장의 경우 분묘기지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공설묘지, 가족, 종중, 문중, 법인묘지 안의 분묘 1기의 점유면적은 10제곱미터, 합장은 15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0번 문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했는데 기억, 광역시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되는 지역 인천광역시가 되겠죠. 그리고 인천광역시 강하군, 옹진군 제외고요. 그 다음에 부산광역시도 제외다. 부산광역시는 과밀억제권역에 준하는 보호를 받죠. 그 다음에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 세파화 3개가 신설됐습니다.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경기도 광주시는 환산보증금이 5억 4천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서울은 9억 초과, 과밀억제권역은 6억 9천 초과, 그 다음에 69, 54, 광역시는 5억 4천, 기타 지역은 3억 7천 초과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게 있죠. 임시, 표준, 대개 먹으라고 권했다. 이렇게 기억을 하라고 했습니다. 2020년 9월 29일부터 6개월간 연체해도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임시 특례 규정, 그 다음에 표준계약서, 권리금 표준계약서,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 권장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대항력, 그리고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하면 해지하는 것은 환산보증금이 일정 규모를 초과하더라도, 즉 서울에서 9억을 초과하더라도 적용됩니다. 미연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우선 면제받을 임차인은 보증금과 차임이 있는 경우 환산한 합계가 서울특별시에서는 6,500만 원 이하인 임차인으로 한다. 여기서 지금 우선 면제는 최우선 면제를 의미하는 겁니다. 사실상. 맞습니다. 서울에서는 환산보증금이 6,500, 과밀억제권역은 5,500, 광역시 3,800, 그 밖의 지역은 3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중소기업도 적용이 되고요. LH, 지방공사도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적용이 됩니다. 이건 디귿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이야기한 건 아니네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네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원래 원칙은 법인은 적용이 안 되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그 다음에 중소기업은 적용이 됩니다. 대기업은 적용이 안 되죠. 그래서 디귿도 맞는 내용이네요. 중소기업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이 됩니다. 대항력이 인정됩니다. 리얼에 주택임대차 계약 당사자는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해당 임대차 계약에 관한 임대인, 임차인의 인적사항, 확정일자 부여일, 열람 또는 그 내용을 기록한 서면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당사자는 인적사항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인은 인적사항 요청할 수 없죠. 다 맞는 내용이네요. 따라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모두 옳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해설을 보면은 이게 9억, 서울에서 9억, 이거는 우선 면제를 받는 금액이고요. 그 다음에 6,500, 이거는 최우선 면제를 받는 기준 금액이고요. 실제 최우선 면제 받는 금액은 서울에서 2,200이죠. 최우선 면제 받는 금액은 보증금 범위 내에서 받고요. 기준이 때는 9억 6,500, 이건 환산보증금입니다. 환산보증금이란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을 한 금액을 환산보증금이라고 합니다. 요 숫자들 기억을 하셔야만 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 경우에는 우선 면제 받을 때에는 과밀억제권역에 해당되지만 최우선 면제 받을 때는 광역시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세종, 파주, 화성도 우선 면제 받을 때에는 5억 4천 이하, 즉 광역시에 해당되지만 최우선 면제 받을 때에는 기타 지역에 해당된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도움 되셨습니까?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오늘도 축제 같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